네,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앞에서도 좀 나눴었는데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이 소식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엔 전주부터 지금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조금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금융정책의 변화가 또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최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와 네이버와 관련돼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는 중국에 이어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는 맞서지 말라는 정책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 관점은 좀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지금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항상 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는 반드시 그 정책과 관련 리스크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현재 정치인의 핵심적인 이슈를 본다면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간 이후에 고가권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9월 증시는 8월 달에 지금 지표가 대부분 발표가 되고 있는데 8월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미 증권계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9월 증시 위기론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지표가 대부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조정의 강도를 좀 본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지표의 부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조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완만하게 눌려지는 조정의 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부진한 지표에 대한 반응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양대축이라는 중국 증시를 좀 본다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굉장히 지금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와서 급락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기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이런 규제 관련 리스크는 결국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경기 부양책이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정치를 이제 바로 되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 우리 증시가 최근에 받았던 조정이 조금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급이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들어온 수급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지금 증시를 좀 압박하는 요인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조정에 대해서 개인들의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진한 지표와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실효주의가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 직전에 어떻게 보면 전환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공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9월 달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증시도 이번 주부터 10월 달을 예견하고 반응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치료제가 다음 달 아마 이제 MSD를 필두로 해서 지금 삼상임상에 들어가 있는 일부 경구용 치료제들이 아마도 FDA 긴급 승인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에 백신이 나올 때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긴급 승인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지만 결국 미국이 그때 백신을 선발주 내면서 실제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는 MSD 제품도 역시 미국이 1조 3천억 이상 선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면 긴급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까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부터 위드 코로나는 이제 거의 하나의 이제 경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어제 이제 모더나가 기존의 독감 백신에 코로나 백신을 결합한, 손쉽게 맞을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또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약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이제 9월 증시는
부진한 지표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를 짓누를 때 오히려 증시의 내부적인 태동은 9월 이후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증시에서 보면 겪었던 부분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몰입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상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난 급락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시기에 대한 투자가 됐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 종목들에 대한 미련이나 혹은 그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 여부를 본 상황에서 오히려 증시는 위드 코로나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보나 전체적인 중국이나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하나의 큰 줄기로 경향이 좀 굳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핵심 이슈는 사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규제 관련 리스크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이번 주 증시 핵심 이슈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19 피해주였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최근 3일 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지난 8월 31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로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4일 동안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전환되는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집계됐던 부분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한 8,500억 정도 3일 동안 급격히 나왔는데 특히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전후로 해서 외국인 물량들이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약 8,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섹터별로 지금 종목별로 좀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 3일 동안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했던 물량들이 약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약 3,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이버에서도 3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NC소프트에서 역시 1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 특정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굳어지고 있는 이 네 종목에 대한 매도 금액을 합친다면 거의 1조 한 4천억 정도 가까이 굉장히 이제 큰 폭의 1조 2천억 정도가 넘는 매도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네 종목에 대해서 1조 2천억 정도 지난 3일 동안 매도가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실제로 최근에 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8,500억은 오히려 이 특정 종목에서 기울어지는 매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인 시장별로는 매수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누적 순매수에서 이 특정 종목들 때문에 이 매수가 좀 가려져 있고 계속해서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물에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지난 이제 9월 6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좀 명백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서비스 업종인데요. 이 서비스 업종은 최근에 외국인 이번 주에 들어와서 1조 4천억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 등락이 무려 8.6%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편제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집중해서 나온다라. 그 섹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는 서비스 업종에 굉장히 큰 폭의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온 게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카카오뱅크 매도가 나와 있고요. 은행 업종에서. 그리고 통신 업종에서 일부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처럼 보이지만 건설 업종이라든지 우수창고, 철강, 금속, 전기전자 업종, 운송 장비 업종 등 대부분의 섹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섹터를 유심히 보시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서비스 업종과 그다음에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통신업종인데 이 제약바이오나 은행, 카카오뱅크, 통신업종의 공통점은 바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 대한 투자로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던
섹터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난 조정 때 오히려 상승을 이끌었던 대안투자됐던 종목들이 지금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시장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반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난 조정 기간에 대안투자로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시장이 전체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난 8월 달에 하락할 때와 지금 하락하는 이 반락 구간에서의 두 기간의 좀 차이점을 좀 본다면 지난 8월 달에 하락할 때는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 물량이었는데 전방위적으로 경기 관련된 종목과 하이텍들 가리지 않고 매도가 좀 들어왔다면 최근에 9월 달에 상승 이후에 대반락되는 이 구간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에 매도가 집중되고 있지만 경기 관련돼 있는 민감주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sek터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전방위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은 차익 실현과 저가 매집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차익 실현하는 물량에 가려져서 전체 순매도 규모가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매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나 경기 관련돼 있는 소비재라는 이런 쪽에서의 매수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현재 급격히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같은 네이버 같은 이런 지금 현재 급락을 겪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 지금은 개인들의 선택이 좀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과 매집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종목,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매수 매도 전략을 짜서 9월 남은 장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은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일치되는 내용인데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소비재 쪽으로 많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백신과 치료제라는 부분을 등에 얻게 되면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에서 새로운 이제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전환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건데 결국 이런 이제 전환되는 시기가 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전에 리오프닝 때는 백신이 처음 나올 때 리오프닝 때는 경기가 관련된 항상 기초 섹터들, 뭐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이나 화학 쪽이 강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소비재들,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의류나 또 혹은 그 항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결국은 이 행동에 대한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 결국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여행이 될 것이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될 거고요.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옷을 사야 될 거고 신발을 사야 될 거고 호텔을 가야 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소비와 관련된 쪽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국 지금 현재 미국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더라도 최근에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위니조트나 여행 관련되어 있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의 이제 주체로 좀 떠올 거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접목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3월달, 4월달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좋을 때 기대했던 소비재들은 대부분 화장품이나 식음료 쪽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기관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매수의 주체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된 업종들을 좀 본다면 오늘 이제 대한항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대한항공 항공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쪽 이런 선택 소비재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선택 소비재 쪽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지수 전체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 가지고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중간중간 하락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하락 압박이 나올 때 같이 밀려서 내려오는 이런 소비재들을 저가에서 분할로 좀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주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본해인데 최근에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가 뭐 MSD나 화이자나 로슈 이 3개 회사가 뭐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갈 만한 회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데 이 치료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내 테마주에 접근하시거나 혹은 그 뭐 MS나 이쪽 서학개미 쪽으로 바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치료제는 백신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모든 인류가 다 맞아야 되지만 치료제는 코로나19 질환의 특성상 약 85%가 무증상 환자입니다. 나머지 한 15% 중에서 또 10%는 그냥 관찰만 하더라도 증상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럼 치료제를 투여할 만한 중증 환자는 코로나 환자 중에서 뭐 1에서 3%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백신과는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그다음 특히 국내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됐던 부분. 지금 현재 나오는 MSD의 치료제를 비롯한 치료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호흡기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인데 그동안 그 대안 투자로 되었던 항말라리아제라든지 혹은 뭐 에볼라 치료제라든지 이런 식의 치료제들은 오히려 진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그런 테마주의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달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카카오가 네이버가 급락하는 시점은 시장의 변화의 시점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새로운 구도로 또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구간에서는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 쪽으로 저점에서 시장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